자, 여러분 교재에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는 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르는 우리가 지목이 28개 나오는 것은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신 내용이고, 또 37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또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요, 가끔 개론에 지문으로 또 출제를 자주 하기 때문에 관련 과목에서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 출제는 37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용어가 또 출제를 합니다. 실제 실무 거래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자, 이 출제를 하는 용어 중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공업용 등. 자, 이 지문이 우리 출제할 때는 이 지문을 출제를 하죠. 주상공.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주에 있거나 앞으로 우리가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해요. 택지. 그래서 이 지문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자, 택지는 우리가 21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한 용어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상의 용어죠.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쉽게 하면 건축용지예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건축용지가 택지인데, 자, 여러분이 공법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인데, 그래서 이 택지는 건축법상 대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자, 이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건축용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더해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란 용어를 사용해요. 부지. 자, 부지는 또 22회와 28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예요. 자, 부지는 어떤 일정한 부동산 활동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죠. 포괄적인 용어예요. 바닥 토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도로 제공되는 것, 용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자,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건물용 부지, 공장용 부지, 학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종교용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둘 다 포함해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다 포함한데, 하여튼 용도 뒤에 뭐만 갖다 붙이면 돼요? 부지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작년에 택지 출제를 했었습니다. 작년 시험에. 우선은 택지, 부지의 개념인데, 택지보다는 뭐가?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37페이지 맨 밑에 대지와 38페이지 5번의 맹지인데, 이것은 뭐에 따른 분류? 도로 조건.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도로에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인데, 자, 맹지는 여러분 실제 토지 거래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출제 또 단골이에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죠.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14회 시험도 나왔죠. 15회 추가 시험도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2회 시험, 24회 시험, 28회 시험 한 5번 최근에 출제를 했네요. 많이 출제를 합니다. 맹지는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자, 맹지는요, A라는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낮아요. 뭐가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가 발생하고 맹지상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는 있죠.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근데 원칙은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맹지 개념이 있고. 자, 그런데 맹지는 아닌데 도로가 있고 A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의 토지가 뭐와 이렇게 도로와 조그만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뭐를 갖는다? 접속면을 갖는데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우리는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 밑에 옷 이자를 쓰거든요. 대지라고 해요. 대지. 이때 요 대자는 무슨 대자냐면 자루 대자. 그래서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근데 요거는 29회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우리 뭐다? 여기 중요한 게 해라. 우린 여러분은 이거 도로 접하잖아요. 그럼 건축할 수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게 우린 이게 중요한 거지. 맹지가 중요하지. 맹지. 맹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맹지.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가 나오죠. 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필지와 획지가 나오죠. 필지와 획지. 획지는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거든요. 29회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우리는 필지가 중요하죠. 뭐 필지는 최근에 보면 11회 시험, 15회 시험, 추가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18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뭐가 출제했다? 획지가 출제하면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중요해. 필지 개념. 올해 시험은 필지를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이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냐 하면요, 권리죠.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법적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다.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인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을 얘기해요. 근데 이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64번지, 65번지, 66번지 뭐 이렇게 있으면요, 이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이 지번으로 이 둘러싼 이 토지가 뭐다? 필지야, 필지. 필지와 필지는 합병할 수도 있어요. 또 주어진 필지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적 개념인데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에 뭐라고 한다? 등록 단위를 얘기해. 등록 단위. 자, 여러분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라는 거. 등록 단위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에 있어서의 한 단위가 바로 필지인데 문제는 요 두 내용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두 용어를. 그래서 이 필지는 한계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입니다. 자, 획지는 이 필지와는 달리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지는 토지를 이용을 할 때 가정하는 개념. 토지 이용상 상정, 가정하는 개념이 토지 이용. 그래서 뭐를 구분하냐면은 가격, 수준. 자, 여러분 한 물건의 값은 가격.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을 가격 수준.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에 있어서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이기 때문에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얘기해요. 자, 이때 단위 면적은 이 얘기죠. 여러분 1m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1
1제곱미터가 나오는데 1제곱미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단위 면적이다. 단위 면적. 단위 면적. 자, 시험 문제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다. 자, 그래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우리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행정적, 법률적 측면의 기준이 있고요. 자연적, 인위적 기준이 있고 물리적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획지에서는 자주 뜨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획지. 자, 시험 지문에는 획지 22회 시험에도 이게 떴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하여튼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무슨 개념? 획지의 개념.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에도 박스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4개 용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옳은 걸 찾는 걸 문제를 냈는데 하여튼 우선 올해는 필지가 중요하다. 획지는 작년에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맹지, 필지 우선 두 용어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나치가 나오죠. 38페이지에 나치가 나오는데 자, 나지인데 택지거든요. 자, 택지는 아까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용지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뭘로 가죠? 나지로 가는 거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뭘로 간다? 건부지로 간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건축물이 있죠. 이렇게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뭐라고 하죠?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죠. 건부지. 그래서 건부지의 개념. 또 우리가 11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건부지의 개념. 자, 나지의 개념이 나오죠. 자, 나지의 개념 여러분 교재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해. 나지. 나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나지 개념이 우리가 21회 시험, 22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나지 개념 중에 거기에 토지 보상평가지 지금 나오죠? 요거 토지 보상평가 지금 관로 안에 있죠? 관로인가 뭐 박스 아닌가? 그 있죠? 그것은 두 줄 지워버릴 것. 토지 보상평가지 지금 제3조 제5가 있죠? 이건 두 줄 지워버릴 것. 왜 그러면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토지 보상평가지 지금 제3조 5호를 없애버릴 것. 이제 여러분 법이 개정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나지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나지의 지목은 뭘까요? 그럼 나지의 지목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요, 지목이 뭐다? 대야. 대. 그런데 예를 들면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가 되죠? 공장, 용지, 뭐 체육용으로 이용하면 체육용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대지. 여러분이 실무에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나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토지야. 그래서 나지는 반드시 지목이 된 것은 아니죠. 다른 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고 나지는 건축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예요.
왜? 예?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건부지에 비해서 비싸고요. 시장성도 건부지에 비해서 높아요. 여러분, 시장성은요,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이 높다는 것은요,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건부지에 비해서 뭐다? 높다, 이 말이죠. 예,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나주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내용을 우선 보는데, 자, 일본에서는 나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본은 나지 개념이 없고 우리나라가 나지 개념이 있고, 일본은 갱지와 뭘로 구분한다? 저지로 구분해요. 자, 갱지는 토지에 건물 또 기타에 뭐가 없다? 정착물이 또 없어요. 없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또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은 뭐다? 갱지. 있으면은 저지인데 뭐 갖고 구분하죠?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구분하죠. 예? 저지. 자,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인데, 건부지의 평가액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원칙이죠. 자,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인데, 문제는 이 건부지는 어떻게 돼요? 건부지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에 미달돼요. 저해를 받거든요. 저해를 받기 때문에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건부 감가.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건부감가가. 예? 건부감가. 뭐가 된다?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이 건물이 있는 건부지의 평가 가격과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우리가 나지가 크다는 거죠. 나지가 크다. 시험에는요, 요걸 부등호 반대로 출제했어요. 자, 예외적으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건부 증가.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높게 평가된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개발 제한 구역인데, 자, 여러분이 그 하남에 이번에 뭐 신도시 3기 개발 발표하는데 왕숙지구가 거기인데요. 거기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제 거기 하남 인터체인지 타서 쭉 이제 해서 내려가다 보면 쫙 해서 올라가다 보면요, 막 뭐 프레카트, 뭐 도로 전체를 프레카트 다 붙여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개발 반대 뭐 보면서 쭉 해서, 왜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 상태에서 개발 대상 지역을 전면 매수를 통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 보상 평가하면요, 똥값이야. 개발 지역 제일 싸.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 갖고 옆에 가서 토지도 못 사.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야? 반대를 하지. 예? 거기 포함 안 된 지역은 개발로 돼서 도로망도 들어오고 뭐 하니까 좋아지지. 가격이 오르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발이 안 되니까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보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 철거할 때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되지. 보상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불만 가지만 하죠. 왜냐?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는 개발 제한을 풀어서 보상해 줬거든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노무현 대통령 시대 거기 왜 풀어서 보상해 주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안 풀어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례를 잘못 만들면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옛날 광명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수용해서 보상했어요. 98년도에. 그러니까 항상 그 선례를 만들면 안 돼요.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수용을 하게 되면. 그 개발 쉽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보상하는 데만 한 5년 넘게 갈 것 같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재산권이라는 게. 자, 그래서 요즘에 이 건부지, 나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토지 거래를 하려면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용어가 나지, 뭐를 건부지 좀 알아둬야 될 용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착물이 요건 없고 요건 있잖아요.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나지, 건부지인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다? 공지란 용어가 있어요. 공지. 자, 공지는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건축법상에 우리는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가 있잖아요. 이 규제로 인해서 한 필지의 토지 내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토지가 있어요. 이게 공지인데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진 등에 발생하면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서 이 재난 시에 피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예요. 공지. 여러분 건물 사이에 땅 있죠? 예? 이게 공지예요. 공지. 응? 자, 공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공지 개념. 원래 좀 중요하니까 좀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지. 자, 그래서 공지가 나오고 거기 또 소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소지. 자, 소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뭘로?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논밭, 임야와 같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논밭, 임야를 뭐라고 한다? 소지. 그럼 소지를 뭘로?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소지 원래 중요해요. 자, 공지와 또 뭐는 다르다? 공한지는 다른 용어라는 거. 자, 공한지와 공지는 다른 용어입니다. 자, 공한지는 택지예요. 공한지도 뭐다? 택지. 도시 안에 있는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을 안 해요. 왜냐?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뭘로? 토지의 무슨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장기, 시험에는 이 질문이 나오죠.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해요. 공한지. 자, 우리 옛날에는 무슨 개념도 있었냐 하면 유유지 개념도 있었거든요. 옛날. 유유지는요,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요. 어떻게 돼요? 이용 안 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무슨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에. 뭐 옛날 보면 유휴지 대책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유휴지도 투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지하고 공한지. 예? 어디요? 소지하고요. 소지? 네, 지금 소지하고 공한지하고. 소지는 논밭 임야. 공한지는 택지. 논밭 임야 요거는 건축 안 되고 요건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공한지는 택지예요. 자, 후보지 이행지로 갑니다. 40페이지에. 자,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자,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크게 우리는 분류를 하죠. 자, 크게 분류를 하는데,
택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크게 분류해요. 임지지역은 지목이 임해요. 임야 산입니다. 산인데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이때를 우리는 용도적 지역에 뭐라고 하냐면은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자,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농지의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거든요. 그럼 또 전답을 수용해서 또 뭐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이 대분류 상호 간에 뭐가 있다?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 후보지 개념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후보지, 이행지가 있는데 하여튼 시험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후보지는 지금 3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15회 시험에 우리가 후보지가 처음 우리 지문에 떴어요. 후보지란 용어가. 15회 시험 떴고요. 그리고 21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27, 8, 9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는 게 후보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후보지 용어. 작년 시험은요, 후보지 이행지 알고 있는가 물었어요. 개념을 정확히. 그래서 후보지는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인데 이것을 더 세분시키면요, 이건 대분류가 아니라 소분류가 돼요. 그래서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누고, 우리 농지지역은 지목이 답,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이 택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산을 택지 조성 중에 있으면요, 택지 후보지예요. 그럼 택지 후보지인데 택지 조성이 끝났어. 끝나면 이제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죠. 주상공 어느 걸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돼? 예? 택지로 가. 후보지 빼버려요. 조성이 끝나면 택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공업지역 공단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섬유공장이 있는데 이게 도시가 팽창되면서 이제는 도심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도심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공장이. 그러면 도시 외곽으로 또 이전해가고, 그 공장이 있던 지역은 뭐를 지어요? 공장을 철거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짓잖아요. 그러면 공업지역이, 택지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이 뭘로? 주거지역으로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그래서 택지지역 요 안에서,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예요. 그래서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네. 그러니까 동일한, 택지 지역이란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는 소분류 안으로 갑니다. 요 내에서 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갔다든지 하여튼 요 내에서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래서 이행지가 나오면요, 안에 요게 꼭 뭐가 뜨고 있다? 내가 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자, 이행지는 또 21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구분할 수 있느냐. 후보지 이행지 둘 다 21회 시험에 또 출제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선하지는 28회 시험에 출제했죠. 선은 뭐죠? 선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자, 여러분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우리 막 데모도 많이 하던데. 서창 이주구도 고압선 위에 아파트 지었다고 막 뭐라 하던 것 같은데, 인천 서창 이주구. 근데 이 고압선이 있으면은요, 지하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지상이 있으면 이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안 좋아요. 이게 생장에 있어서. 그래서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는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뭐가 발생하죠? 또 감가가 발생하고 토지 또 거래나 이용 시에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고압선 하면 이제 뭐 한다? 옛날에는요, 모르니까 뭐 지상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다 뭘로 가요? 지하. 그래서 도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어떻게 돼요? 도로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지하로 가지. 도로 밑으로 해서.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다 지하로 갑니다. 선하지. 감가가 발생한다. 감가. 자, 그리고 선하지는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또 거기에 포락지란 용어가 나오죠. 포락지. 자, 권리, 관계. 자, 권리 관계에 따른 구분으로서 포락지가 좀 용어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문제에 포락지는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26회 시험, 여러분 26회 시험에도 정답, 28회도 정답이었죠. 물이 들어가요. 포가 물 숫자거든요. 변이. 자, 그래서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 이 물에 의해서 침식을 당해요. 침식, 물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지반이 절토되면서 뭘로? 우리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포락지 개념이 여러분이 용어가 어려워서 자주 출제를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지란 용어가 있어요. 법지. 법지는 법적으로는 뭐다? 소유권은 인정돼요. 자,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해요. 법지. 자, 여러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 여기 땅이에요. 토지. 지금 여기 토지인데 택지를 조성했겠죠. 자, 택지를 조성했는데 이 수평, 요 투영명상에 여기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죠. 자,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 토지의 이 경사진 토지 부분을 뭐라고 한다? 법지예요. 경사진 토지 부분인데 그래서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돼요. 소유권도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어요. 법지.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법지라고 해요. 그럼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빈지. 빈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한다? 바닷가라고 해요. 바닷가. 바닷가라고 하는 게 빈지예요. 자, 그럼 바닷가니까 여러분이 서해안 가면은 이제 만조가 됐을 때 수의선 있죠.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지역 사회의 이 토지, 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서해안 가면요, 어떻게 돼요? 그 모래 뱃사장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빈지야. 근데 이제 물이 빠졌어요. 예? 물이 빠져서 간조 수의선이 나왔는데 요 사이는 땅이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갯벌인데 이 갯벌은 빈지가 아니라 이것을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 요 넘어가서 간조 수의선 여기 물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다? 바다가 돼. 바다. 갯벌이 빈지가 아닙니다. 빈지는 바닷가. 서해안 가면요, 만조 딱 물 들어왔을 때 거기 흰 모래사장 있죠? 모래, 그게 바로 바닷가 빈지입니다. 빈지. 자, 우선은 용어, 권리관계에 따르는 그러한 구분을
한번 봤는데, 이건 포락지도 소유권 인정될까 안 될까요? 포락지. 바텀 수면부터 잠겼으니까 소유권이 하천으로 변했으니까 인정되지 않죠. 자, 우선은 용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휴한지 있어요. 휴한지. 휴한지는 농지의 비옥도 있죠. 이건 비옥도. 농지에서의 비옥도. 즉, 지력 회복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그러니까 휴경한다는 얘기죠. 보통. 휴한지의 개념입니다. 자, 41페이지에 주택의 분류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건축법상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고, 단독주택이 뭐죠? 거기 보니까 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그리고 우리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여러분 건축법에서 배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론에서는 2년 전에 다중주택의 용어가 바뀌어서 출제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요, 3층 이하인데 법이 바뀌면서 3계층 이하로 바뀌면서 바로 출제를 했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토지 용어에서 여러분이 박스로 출제되면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박스로 출제하거든요. 토지의 용어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연결한 것, 요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면 골치 아파. 왜? 보기가 보통 몇 개 나와? 4, 5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물으면 틀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념을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어떻게 돼요? 중요 용어 5개는 알아야 돼. 5개.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시험 봤을 때 올해 30회 어떤 용어가 중요한가, 이 빨간 걸 표시해 줬으니까 그 용어 위주로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출제합니다. 이 박스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우리 개론에서는. 근데 작년에는 박스인데도 좀 쉽게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정답이 택지 물었잖아요, 택지. 근데 여러분 안 들어본 용어가 나오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우리 표준지는 배웠거든요. 2월 가면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하잖아요. 표준지란 용어는 우리 평가이론에서 배워요. 가격 공시자료에서. 근데 표본지로 출제해서. 표본지란 말은 없어요. 그걸 출제를 딱 한 거야. 예? 또 평가이론 가면 또 1단지 토지인데 또 그걸 출제했더라고요,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가서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가면 용어를 또 2용어 배웁니다. 그때 또 나중에 용어 몇 가지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5페이지로 가는데 여러분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프린트 16번 보시면은,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가 들어가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지료.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지료 지불 안 해서 뭐 분쟁이 많잖아요. 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17번 보시면은,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뭐죠? 후보지. 내가 없네요. 예, 없죠?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나오면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면은 이제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45페이지 이제 토지의 특성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